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환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외환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식 중에 하나죠. 이자율 평형 조건 한번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자율 평형 조건은 계속 우리 봐왔지만 달러와 유로의 시장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 R 달러, 이거는 R 유로 자산의 유로 시장의 이자율, 거기다가 여기 달러 퍼 유로로 우리 계속 써왔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 환율, 그 다음에 이게 스팟 레이시라고 하는 현재 환율, 현재 환율에서 예상 환율의 변화율이죠. 퍼센티지 변화율, 백분율 변화율을 더해준 거다. 그럼 이게 이자율 평형 조건입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미국에서 미국 시장, 달러 시장의 이자율, 수익률, 자산의 수익률은 외환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수익을 얻었을 때 그 이자율만큼의 수익 변화분이랑 그 다음에 지금의 환율에서 미래의 환율의 변화분의 차이, 그 퍼센티지 체인지를 더한 것들이 두 시장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름 아닌 이자율 평형 조건이죠. 그럼 이자율 평형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 우리 계속 설명해 왔던 거죠. 만약에 R 달러가 요 오른쪽 우황에 비해서 크다. 이 경우에는 우리는 달러 시장, 달러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로 쪽 이쪽이 크다. 그러면 유로 시장에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각각의 경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해 보면 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외환 시장에서 이런 수익이 나타날 때 각국 시장, 각 예금 시장의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장 이론 또는 수요 공급 이것에 대한 시장 이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수요 부분이죠. 그러면 달러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롭다. 달러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유로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유로 시장 수요 증가. 이 경우에 언제까지요? 균형이 다시 맞춰질 때까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시장 모든 통화 예금이 기대 수익, 그러니까 1기 뒤에 수익이 동일해질 때 외환 예금 시장에 대한 수요가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정식이 이자율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그렇다면 이렇게 한쪽 1, 2 같이 1, 2의 경우처럼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 수요 증가 때문에 환율이 변화하고 그 환율이 변화가 시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그 시장의 균형 가격, 그러면 균형 가격이 발생하겠죠. 균형 가격이 발생할 것인데 이게 바로 균형 환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균형 환율을 그거를 가격축, 보통 가격축을 경제학에서는 수직축에 놓죠. 수직축에 놓고 분석하는 모양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제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달러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아비트러지가 발생하는 거죠.
아비트러지가 뭐냐? 하나의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꿈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선택함을 통해서 수익이 자동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한쪽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달러 수요가 일본의 경우에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균형 조건 또는 시장의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시장의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수요와 공급의 모형에 따라서 시장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1번 조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달러 이자율이 달러 표시 유로 상품의 금융 상품의 이자율보다 크다면 1번의 경우라면 모두 다 어떤 투자자들이라도 유로 예금을 보유하려 하지 않고 달러 예금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유로가 디프리시에이션 되고 달러가 어프리시에이션 될 거다. 달러의 평가 절상은 여기서 환율로 표현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보여질 거다. 달러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유로의 가치는 감소하고 달러의 가치는 증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율로 얘기하자면 환율이 떨어질 거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의 절상, 유로의 절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균형 가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현상은 계속될 거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현상, 이 1번과 2번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좀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현재 환율이 변화할 때 환율 시장, 그러니까 현재 환율이 변화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 그럼 한번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죠. 환율이 올라간다. 그죠? 환율이 올라간다. 여기서 표현한 환율이 달러 퍼 유로였어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절하된다라는 거죠. 달러의 절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이제 설명하자면 달러 퍼 유로로 돼 있으니까 원 퍼 달러도 똑같은 현상이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1 유로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달러의 절하는 뭘 의미합니까? 달러의 절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에 우리 달러 시장에서 유로 시장으로 돈을 바꿔가지고 투자하는 기초 비용, 최초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 표시 유로 수익률이 감소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그냥 그 위에 있는 이자율 평형 조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요거 다른 것들은 다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 E라는 요 환율 부분이 분모 부분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 마이너스 붙은 부분이 증가한다면 요 전체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달러 표시 유로의 수익률, 달러로 표시한 달러 표시 유로의 자산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 동화의 절상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감소함을 통해서 외국으로 통화하려는 수요가 줄게 되고 그 수요가 줄게 되면 결국은
환율이 원 상태로 다시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만약에 환율이 증가했다. 현재 스팟 환율이라고 하고 퓨처 환율이라고 하는데 퓨처 레이트, 스팟 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팟 레이트이 증가했다. 뭐 예상 수익, 예상 환율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환율이 증가했을 때, 달러가 절하됐을 때 유로의 자산 수익률이 감소함을 통해서 유로 자산의 수요가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환율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다. 어떻게 된다? 다시 균형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통화의 절상. 만약에 국내 통화가 절상됐다. 그럼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대죠, 반대.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떨어졌다. 그거는 달러가 절하됐다. 여기서는 이제 국내를 미국으로 생각해가지고 달러를 기준으로 지금 환율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거와 반대로 요 위에서 공식에서 보듯이 달러 표시 유로의 예상 수익률이 증가했고 따라서 이는 다시 감소하게 될 거다.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를 국내 통화에 대한 외국 통화의 절상이 예상된다. 환율이 떨어질 거다. 균형으로 회귀하게 될 거다. 이 조건이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한 방향으로 증가하면 균형으로 갈 때, 균형으로 움직여 갈 때 다시 가격이 움직였을 때 다시 원래 수요와 공급, 수요에 의해서 지금 공급은 고정돼 있는 거죠. 달러의 통화량이나 유로의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공급하지 않는 이상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이런 짧은 단기 모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균형은 결국 균형으로 맞춰질 건데 이가 올라가도 나중에 시장의 수요 변화를 통해서 이가 다시 떨어지는 균형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일 거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시장 모형에서 이제 균형으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을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균형의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테빌리티죠. 안정성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균형에 머무를 수가 없죠. 원래 균형이라는 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유인,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환율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움직이려는 유인이 발생을 하죠. 환율이 올랐을 때는 쭉 과정을 통해서 환율이 올랐다, 달러가 절하됐다, 이때는 달러 표시 외환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자동으로 시장이 청산될 수 있는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균형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그리나요? 보통 시장의 가격을 수직축에 그리죠. 수직축의 가격을 그립니다. 여기서는 달러 퍼 유로로 우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오른쪽에는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그게 움직이게 되겠죠. 시장의 수요가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달러 표시 수익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균형 조건, interest parity, 이자율 균형 조건에 의해서 오른쪽 이자율 균형 조건의 오른쪽을 다시 써본다면 유로의 수익률에다가 예상 환율, 그 다음에 스팟 레이트, 현재 환율의 퍼센티지 체인지가 되겠죠. 현재 환율에서 예상 환율로의 퍼센티지 체인지, 백분율 변화가 결국은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향을 보이나요? 지금 스팟 레이트의 변화에 따라서
달러 표시 수익률은 우하향한다라는 거죠. 보이십니까? 달러가 증가하면 달러 표시 수익률, 유로 예금, 유로 예금의 달러 표시 수익률이죠. 유를 나타내면 이에 의해서 이 전체 텀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걸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방식, 아까 우리가 금방 설명했던 거, 이가 증가하면 감소하게 되고 환율이 감소하려는 모양을 보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럼 장기적으로 이런 수요의 그래프 또는 균형 조건의 선을 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균형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균형 조건은 먼저 봤어요. 균형 조건 먼저 봤는데, 요거를 원래는 그러니까 달러 시장의 수익률은 R 달러였죠. 이거 고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돼 있죠. 달러 표시 수익률로 R 달러는 달러의 퍼센티지니까, 요 달러 시장의 수익률은 이렇게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게 기준이다. 요 기준으로 달러 표시 유로 자산의 수익률은 요 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스타를 균형 환율을 결정할 수 있겠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환율 균형 이론에서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 균형을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나라 자산이 있고 외국 자산이 있고, 그 자산에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있고, 그 수익률과 함께 환율의 변화가 있을 거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상 환율을 얘기했죠. 예상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치고, 그 방정식의 변화 또는 예상 환율만큼 외국 미래의 환율이 변화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이냐. 근데 결국은 균형이 맞춰질 거다. 균형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된다? 그 예상 수익 환율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환율이 높거나 낮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 달러 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다. 그 설명을 여기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타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스타보다 큰 거, 우리 아까 1번에 그렇게 생각했죠. 1번으로 생각했던 거 경우, 그다음에 2번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으로 보면 이 균형 환율보다 E2가 낮죠. 그러니까 E2가 낮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달러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걸 의미하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는 다시 여기 이 균형 환율 쪽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걸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봤고, 이 원의 경우 마찬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표시 수익률이 유로 예금의 달러 표시 수익률이 달러 예금보다 낮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유로 예금의 달러 표시 수익률 1번의 경우 유로 예금 수익률이 낮죠. 달러 예금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반대죠. 그쵸? 그러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될 거고, 이거는 환율이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균형이 결국은 맞춰지게 될 거다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 가지 환율이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패러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컨디션, 균형 조건들이 따로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환율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또 두 국가의 변화를 고려해야 되고 이자율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좀 모형 자체는 되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다음 부분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변한다거나 뭐 다른 변수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했다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떤 외환시장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변화 등을 기본적인 이 모형을 토대로 설명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뭐 거시경제학적인 또 모형이 좀 중간중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점점 복잡하기 전에 이게 제일 간단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erest parity는 interest parity 그 표현 방식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뭐 언제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자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깊이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환율과 수익률에 관한 그 그래프가 되겠죠. 환율과 달러 표시 수익률이 될 거고 달러를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시장으로 고려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처럼 이제 물론 이건 수요와 공급이 아니고 일단 외환 예금의 수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각각의 표현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균형에 맞춰져 가는지 만약에 균형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R 달러랑 R 유로 이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도 시장 모형에서도 항상 하는 게 있죠. 시장 모형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왔나? 수요와 공급이 무언가 그러고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왔냐? 수요와 공급을 구하고 나면 균형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이퀄리브리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어떻게 왔고 수요 공급이 어떻게 시장에서 만나서 균형이 결정되고 이건 이제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시장 모형에서 이제 수요 공급을 항상 다루니까 요거는 먼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럼 균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균형 다음에서는 우리가 균형을 도출할 때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요건 같이 균형을 구할 때 이렇게 디맨드 서플라이 수량 그다음에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PQ 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균형점을 도출해내죠. 이 균형을 도출해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아까처럼 뭐 안정성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 균형은 어떻게 되냐? 균형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거를 comparative statistics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수요와 공급을 도출할 때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인데 그게 만나서 균형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comparative statistics를 한 다음에 비교 정학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정되어 있었던 수치라고 한다면 그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던 것들 중에 하나하나씩 바뀐다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이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소득이 증가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는 임금이 증가했다. 수익률 또는 자본의 렌탈 레이시오 돈을 빌리는 데 대한 드는 돈 그럼 여기서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변한다면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사과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사과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논리, 요 전체적인 틀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자율의 변화는 없는 걸로, 이자율은 고정된 걸로 보고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죠? 여기 여기가 환율이고 여기가 수익률인데 달러로 표시한 수익률이죠. 그러면 여기 R 달러는 고정돼 있었고 여기 이 외환 예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공식 R 유로에다가 환율의 백분율 변화율이죠. 요거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은 요거 이스타가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요거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외환 예금의 수요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수익률과 환율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수익률이 갑자기 변했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인가 라는 거를 설명해 보자라는 거죠. 이자율이 변화하면 특정 통화예금에 대한 이자율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특정 통화예금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는 달러에 대한 수익률, 유로를 달러로 표시한 수익률 두 개를 나타내는데 그냥 이자율 변화, R 달러 시장, 달러 예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다. 아니면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그 수익률 자체를 움직이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달러 프라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달러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거 다 그대로라고 쳤을 때 달러의 이자율이 변화한다면 환율은 떨어지겠네요. 달러를 절상시키겠네요. 그죠? 환율은 떨어지겠습니다. 달러가 절상되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요 똑같은 조건에서 R 유로가 증가했다면 여기서 요거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걸 1번이라고 치고 자 2번은 1번 R 달러의 증가는 2를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달러의 절상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R 유로의 증가는 위에서 보시듯이 2번의 경우죠. 2가 증가하게 되겠죠. 유로의 절상을 의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달러의 절하죠. 이것도 딱 달러의 절하로, 달러의 절상은 유로의 절하로. 그러니까 이 이자율, 달러 표시 이자율, 달러 예금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달러가 절상되는 거고, 유로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유로가 절상되는 겁니다. 유로가 절상된 거는 상대적으로 상대 표시 환율인 달러가 절하된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이해하는 거. 말만 바꾼 거니까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의 변화. 특정 통화예금에 대한 이자율 상승은 그 통화예금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로 인해서 환율은 각 해당 화폐의 환율 절상을 가치를 절상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처럼 오른쪽으로 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균형은 어디에 맞춰지는지 보시고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자율 어, 평형, interest parity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환 시장이 흘러간다. 각국의 예금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바뀜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미래 환율이 변화하면 또는 미래 예상 환율이 변화하면, 그렇죠? 우리 이제까지 지금 E하고 R에 대해서 수익률, 전체 수익률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해봤는데, 요거는 또 이제 E의 expectation, 요 부분 우리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이게 변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자율 변화는 R 달러랑 R 유로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변하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한 부분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죠? 예상 수익률, 예상 환율, 그러니까 미래에 유로가 절상될 것이다. 유로가 절상될 것이다. 그럼 뭐죠?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로 예금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하겠죠. 그죠? 달러 표시 수익률이 증가할 겁니다. 이거 그런 거죠. 이게 유로 예금의 예상 수익률이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 고정됐다고 생각하는 이게 증가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환율 증가가 따라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의 증가는 결국 이의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위에서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죠. 요게 R 유로의 이 예상 스팟 레이트, 근데 요게 증가했으니까 요게 오른쪽으로 증가할 거고, 그러면 원래 균형 환율에서 증가하게 새로운 환율이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러면 미래 예상 환율의 변화는, 예상 환율의 증가는 스팟 레이트의 증가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거죠. 시장 균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로 하면 좀 우습지만 통화가 절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제 절상이 일어난다. 통화가 절하될 거라고 예상하면 실제 절하가 일어난다. 라는 아주 말로는 아주 당연한 것 같은 논리가 이 예금 시장의 균형 조건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비교 정학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인터레스트 패러티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외환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오느냐,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인터레스트 패러티를 우리가 도입을 해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 익스체인지 레이트과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고, 그 그래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이자율의 변화가 있다든지 예상 환율에 대한 변화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외환 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결정될 거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따라서 쭉 논리 따라서 그래프 그려서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정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전에도 한번 그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3개월 뒤 퓨처 익스체인지 레이트, 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뒤에 이제 미래에 대한 환율,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거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환율이, 스팟 레이트들이 미래 환율에 특별한 경제 충격이 있지 않는 한 따라가서
거의 맞아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언급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자율 평형 조건, interest parity가 interest parity, 요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uncovered, covered. uncovered는 우리 예상 환율을 이용하는 거고, 그냥 F로 쓰죠. future exchange rate 해서 F로 씁니다. 선물 환율이라고 하죠. 3개월, 6개월, 12개월 선물 환율을 이 공식에다 쓰면 우리가 환율이 변하는 예상을 잘못할 수 있는 underestimate, overestimate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험이 회피됐다. 그래서 위험 회피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스팟 레이시 퓨처 레이트하고 같아지더라 라는 뭐 실증적인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물 환율을 이용해서 위험 회피 이자율 평형 조건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이 expectation 대신에 F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거든요. R 달러가 R 유로에다가 더하기 퓨처 레이트, 지금 스팟 레이트, 퓨처 레이트 대비 스팟 레이트의 퍼센티지 변화율들을 고려해주면 다 달러 퍼 유로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covered interest penalty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외환시장에 위험 회피 이자율 평형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한 위험은 퓨처 레이스를 이용함으로 통해서 위험 회피 포지션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위험들은 또 발생할 수 있죠. 각 개별적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뭐 이벤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정치적인 사건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변수를 일으키고 그 변수에 따라서 환율이 변하고 균형 조건이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진 그런 조건에 의해서는 위험 회피 이자율 평형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expectation rate를 썼다, 이 2를 썼다 그러면 uncovered interest parity,고 future rate를 쓰는 경우 covered interest parity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뭐 방정식 자체는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요. 이 interest parity condition, 이 조건 자체를 잘 숙지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